이 이슈의 중심이 이제 해커를 해주신다니 참 두근두근 하는데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이 해커라는 이미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스템에 침범하는 악당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원래 해커가 그런 뜻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부정적인 파괴자라는 의미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전문가, 즉 해커라고 하면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몰입된 전문가를 뜻하는 말이고 이것은 미국의 MIT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오, 해커라는 말을 MIT에서 만들어냈다고요? 예, 그렇죠. 이 처음 해커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미국 MIT에 가면은 테크 모델 철도 클럽이라는 철도 관련 동아리가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전산실에서 밤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놉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MIT, 즉 미국 최대 과학 대학교는 MIT가 해커의 원상이 된 것이고요. 네. 여기서 해킹 문화가 발전된 것인데 따라서 여기서 다양한 긍정적인 해킹 문화 처음 시작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해커로는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 네, 그렇군요. 아니 해커가 이제 전문가라는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왜 영화를 보면 그 막 정보를 빼가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커가 아닌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시스템에 접근해가지고 정보를 빼서 팔아먹는 사람은 스니커, 우리말로 하면 좀도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파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클래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과 해커의 차이점은 목표 또는 목적의 차이죠. 스니커하고 크래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상관을 안 한 사람들이죠. 범죄자죠. 반면에 해커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컴퓨터와 정보 공유가 인류에 좀 더 행복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 공유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커가 뭐 나쁜 말은 아니었군요. 예.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해커가 좀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해커가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은 컴퓨터 이렇게 막 치면서 막 그 암호를 막 풀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는데 그렇게 그 해커들이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영화는 많이 과장되게 마련이죠. 그래가지고 옛날 영화 보면은 모니터에 글씨가 이렇게 쳐질 때마다 다다닥 소리가 나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에 쭉 하고서 모니터에 글씨가 뿌려지는데요. 그래서 그 영화는 영화를 본다. 실제로 해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킹을 하려면 트로이 목마라든지 백도어라든지 다양한 기법을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비밀번호 몇 번 치면 된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추적 감시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분, 몇 초 만에 이렇게 발신지를 추적한다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영화 보면 네.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쉽게 되거나 이러진 않군요. 과장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해커와 스니커즈가 아까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렇게 해커하고 스니커즈들이 막 대결을 벌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서독 간첩단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서독의 젊은 청년 3명이 1985년에 동구 유럽의 즉 동구권 러시아의 KGB랑 제휴합니다. 마약과 돈을 받기로 하고서 베를린에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빼낸 정보는 서방 세계 나사 또는 미 국방성 정보 또는 이제 핵물리학연구소 이런 곳의 서방 세계 비밀 정보들이에요.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4년 뒤에 검거되는데 왜냐하면은 정부 기관은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해커들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걸 누가 발견하냐? 그 스토리러가 하는 천문학자가 그걸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버클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회사에 시스템 사용료가 75센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75센트면 얼마 정도죠? 한 몇백 원 하겠네요. 정말 몇백 원밖에 작은 돈입니다. 그 거대한 시스템 사용료 중에서 보통 사람은 지나갈 사용료일 텐데요. 이 사람은 이것도 문제를 삼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갖다가 찾아본 결과 이 사용료 오차는 외부에서 우리 연구소에 침입한 사람들이 쓴 공중전화망 사용료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알아내고 그래서 이제 증거를 잡아서 FBI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은 FBI가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출동해야죠. 네. 출동을 해야 되죠. 이게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기관 연구소 하나에 뭐 침입한 침입자 가지고 우리가 출동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크리퍼 스톨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침입자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침입자가 어디에서 침입했는지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시하지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해가지고 밥 먹는 도중에도 받을 수 있도록 삐삐하고 연동해가지고 침입자가 침투하면은 삐삐로 침입자 침투하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랑 대하다가 여자친구 아이들 내줍니다. 가짜 군사망을 만들어서 유인하는 거 어떠냐? 네. 옳거니.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 받아가지고 가짜 군사망인 SDR라는 가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여기에 이제 그 침입자가 그거 미끼를 물어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을 헤매게 됩니다. 가짜 군사망에 무슨 핵 정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 침입자가 서독의 한옥에서 침입했다는 걸 드디어 이제 알아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 영화 달리 이게 굉장히 1년씩 오래 걸린 작업입니다. 발신자나 추적하는데. 예. 그리고 FBI 신고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 다음에 87년에 미국의 한 곳에서 편지가 도착하는데 SDR 정보를 달라고 편지가 와요. 그럼 이 사람은 가짜망에 관한 정보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이 편지 발신자를 추적해서 결국 서독 경찰과 연합해서 스파이를 잡게 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아, 저 예, 영화 그래서 이야기 완전히 하시는 줄 본 알았어요. 시리즈랑 비슷하죠 보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 스톨 같은 사람, 이 연구원이 진짜 해커인 거죠. 왜냐하면 몇 달, 1년을 기다리는 끈질긴 밥도 안 먹으면서 그리고 가짜 망을 만들 정도의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굳은 정의감. 이 사람이 이제 해커고 이제 아까 마약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정보를 판 사람은 이제 스니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럼 마지막 해커가 방금 말씀하신 리차드 스톨만인 예,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 이후에 해커들은 계속 등장하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해커 정신을 유지하고 평생을 바친 사람이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라서 이제 마지막 해커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리처드 스톨만이 지난번 IT 야사 시간 저작권 할 때 나왔던 그 인물. 예, 맞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아신 것처럼 GNU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중심에 서 있고요. 그리고 카피랩트라는 개념을 정립한 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 인터넷에 접속한 서버의 거의 대다수가 상당수가 리눅스 서버를 쓰고 있는데 이 리눅스 서버가 바로 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 의한 카피랩트에 만들어진 GPL이라는 라이센스를 씁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 리차드 스톨만의 GPL 라이센스 영향을 많이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커 문화가 다시 부활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 해커하고 다른 3세대 해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국제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옛날처럼 뭐 방에 있지 않고 클릭 한 번 네트워크 접속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커뮤니티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을 하게 됐는데요. 뭐 3세대 해커의 특징은 정부나 기업의 비밀 정보를 빼서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큰 특징이에요. 국제적인 데다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미 국방세 문서가 대학의 전산 시스템 출력된 사건들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유명한 대표 해커 집단이라면은 위키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인데요. 많은 벤처 기업에 돈을 대고 있죠. 뭘 해킹하느냐? 정부나 기업의 비밀 정보 빼서 공개합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공개한 살인적 부수적 살인이라는 거 보시면은 미국 군인이 이라크 국민과 기자를 살해한 장면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그 이후로도 이라크 전쟁의 모든 기록 40만 건의 문건,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록 계속 공개하죠. 7만 건을요. 그래서 이 3세대 해커에 관해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파괴범이다. 정부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평인 반면에 정부의 독점을 갖다가 공개하는 영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커 문화를 파괴적으로 갈지 무정부로 갈지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국내 해커 얘기가 조금 없었어요. 국내 해커가 좀 부족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국내 해커 사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국내 해커의 드라마틱한 얘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주주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해커들의 방식으로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더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를 위해서 모였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요. 그야말로 해커가 우리 IT 업계에 주는 영향 그야말로 지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 해커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나와주신 김중태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